첫 소식부터가 정말 놀라운데요. 무려 1500만 년 전에 형성된 그랜드 캐년 동굴이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1927년에 발견됐다니까. 와, 거의 100년 가까이 된 명소네요. 네. 이게 미국 최대 건조 동굴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그 동굴 안에 스위트룸, 레스토랑까지 있다는 게 정말 독특하죠. 세상에, 동굴 안에요? 네. 2022년에 그 엘리베이터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그때 폐쇄됐다가 이번에 최첨단 스마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재개장한 겁니다. 아무래도 사고 이후에 안전에 더 신경 쓴 모습이고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 그 하바스파이 부족이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루트 66 근처라니 역사적인 의미도 클 것 같고요. 그렇죠. 가이드 말로는 뭐 동굴 산호나 화석이 볼만하다던데 자연에 경이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공존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애리조나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흥미로운 소식일 것 같아요. 이런 관광 자원이 다시 활기를 찾는 건 참 반가운 일이죠. 그렇죠. 관광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세도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CBRE 보고서를 보니까요. 피닉스가 2018년부터 한 6년간이죠. 네. 기업 본사를 31개나 유치해서 미국 내 4위를 기록했어요. 와, 31개나요? 네, 댈러스, 오스틴, 내시빌 다음이니까 이거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야, 확실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증거겠네요. 네, 그런 거죠. 인재나 뭐 인프라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아, 그리고 스코치델 패션 스퀘어 쇼핑몰이 미국 10대 쇼핑몰 6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고급 브랜드들이 계속 입점하는 걸 보면 뭐랄까 소비력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이면에는 그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애리조나 여름은 정말 혹독하죠. 그렇죠. 피닉스 구조 미션 관계자가 잔인하다, 콘크리트 오븐 같아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콘크리트 오븐. 와. 이 단체가 코드레드 캠페인이라고 해서 노숙인들에게 물하고 구호품 전달하는데 지난 5월 이후 벌써 100명 이상 구조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갱명이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특히 포장도로 같은 곳에서 접촉 화상이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주 보건당국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변 기온이 화씨 80, 90도, 그러니까 섭씨로 한 27도에서 32도 정도만 돼도요. 네? 햇볕에 달궈진 표면 온도는 훨씬 높아져서 잠깐만 닿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잠깐만 닿아도요? 네. 그 멜리와이즈 지역 화상센터에서 연간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죠. 8,000명이요? 이게 빠른 도시화랑 기후변화가 좀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부동산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미래를 만드는 일이죠. 애리조나 한인 부동산 전문가 허소정 에이전트가 당신의 꿈을 현실로 바꿉니다. 주택, 상업용 부동산, 렌탈까지 풍부한 경험과 세심한 케어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오늘 허소정 부동산에 전화하세요. 480-200-1516 당신의 미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네요. 세이프 온라인 서머 SOS 작전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주 전역의 법 집행기관들이 공조해서요. 지난 4월 한 달간 132건을 수사하고 아동 온라인 착취 혐의로 72명을 체포했습니다. 72명이요? 네. 근데 이 중에 12명은 이미 등록된 성범죄자였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죠. 아, 정말요. 그래도 이 작전으로 피해 아동 25명, 이 중에 14명은 그동안 몰랐던 피해 아동이었다는데 이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역시 근본적인 예방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당국에서도 부모들한테 자녀랑 온라인 위험성에 대해 좀 대화하고 특히 뭐 계산기 같은 걸로 위장 가능한 비밀 앱 같은 거 그런 거 잘 살피라고 당부했더군요. 네, 그런 앱들이 있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정해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혼자 끙끙 앓지 않도록요. FBI가 전국 전담팀을 통해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온라인 아동 보호 노력이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의 논란인데요. 스코치데일 통합교육부의 새 교과서를 두고
주 교육감하고 카운티 보안관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아, 네. 톰 혼 교육감이랑 제리 셰리던 보안관 두 사람 다 공화당 소속인데 교과서가 소위 워크하고 반경찰적이라고 주장했다고요. 네. 워크라는 게 보통 뭐 사회정의나 소수자 문제에 대한 진보적 시각 이런 걸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인데 네. 이런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댄 거군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요. 정작 이 두 비판자 모두 해당 교과서를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언론에 시인했다는 겁니다. 아, 읽어보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스콧 맨젤 교육감은 이걸 두고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반박했고요. 그럴 만도 하네요. 논란이 된 건 1200페이지가 넘는 교과서 중에서 그 흑인 생명 문제, BLM 문도를 다룬 6페이지 정도 이런 극히 일부 내용인데 이게 전체를 왜곡하는 데 사용된 셈이죠. 6페이지 때문에요? 아. 심지어 기독교 관련 내용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는데 정작 교과서에는 10계명이 현대 많은 법의 기초라고 서술된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혼 교육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금지 조치 위반이다 이러면서 연방교육부에 신고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EI 위반으로요? 네, DEI는 보통 조직 내 소수자의 참여와 공정한 대우를 증진하려는 정책들을 말하는데 이걸 문제 삼은 거죠. 이게 연방 기금 지원 중단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파장이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맨젤 교육감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약 60만 달러가 투입된 이 교과서는 예정대로 8월 개학부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정치적 논쟁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을 접하실 때 객관적인 정보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